안녕하세요. 오디오와 고음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비발디 사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왜냐하면은 비발디 사계는 전 세계의 고전음악 애호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라고 합니다. 1900년대 한 1980년, 70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이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고전음악 잡지죠. 잡지인 그 그라마폰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의 고전음악 애호가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곡이 어떤 곡인 것을 갖다가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나타낸 게 비발디 사계라는 곡이에요. 근데 비발디 사계는 고전음악이긴 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바로크 시대의 고음악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조사의 결과를 보고서 전 세계 사람이 애당초 처음부터 고음악을 고전음악 중에서도 고음악을 더 사랑하는구나. 일반 그 고전주의 시대 이후의 음악보다도. 그래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고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그런 이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비발디 사계는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또 많이 연주된 곡이기도 해요. 그런 의미에서. 그래서 비발디 사계가 갖는 어떤 그 음악사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위치라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비발디 사계가 그럼 과연 어떤 그 음악적인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이제 이 도표가 나오겠는데,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비발디 사계는 이제 솔로 콘체르토, 독주 콘체르토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콘체르토 하게 되면은 물론 그 고전주의 이후에 근대적인 그 콘체르토하고는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바로크 콘체르토가 가지고 독특한 특성이 조금 약간 달라요. 이 도표에서 보듯이 바로크 콘체르토 양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콘체르토 그로소 양식이라는 그 양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비발디에 의해서 이제 거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솔로 콘체르토 양식이 있습니다.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크 콘체르토는 솔로 콘체르토라는 것은 그 후에 파생적으로 나온 양식이고 실제로는 이제 콘체르토 그로소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핸델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그런 사람들조차 비발디 이후의 사람들조차 이제 콘체르토 그로소 양식을 많이 작곡을 했죠. 그래서 콘체르토 그로소 양식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합주단, 기악 합주단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서로 경제적으로 콘체르토라는 말은 콘체르타레라고 하는 경쟁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두 그룹이 경쟁적으로 연주하게 되면 연주가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이제 어떤 박력이 있고 이제 생동감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으로는. 그래서 독주부가 있고 2명에서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솔로의 복수형의 솔리, 그걸 뭐라 하면 콘체르티노, 작은 합주단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다음에 콘체르토 그로소, 나머지 이제 더 많은 수로 만들어진 큰 합주단을 이제 투티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제 리피아노를 꽉꽉 채운 사람, 꽤 채운 더 많은 합주단을 연주하는 것을 갖다가 콘체르토 그로소라고 그래요. 그래서 큰 합주단. 그 다음에 콘체르티노는 작은 합주단. 이렇게 두 개가 경쟁적으로 연주한다 그래서 콘체르토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바로크 시대 콘체르토 양식은 바로 이 콘체르토 그로소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. 근데 이것을 비발디가 조금 약간 변형해서 콘체르티노를 솔리를 솔로 딱 한 사람의 독주자만 연주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그 이후에 고전주의 시대 이후에 콘체르토 양식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더더구나 그 이전에 코렐리라든가 비발디가 선배죠. 비발디 선배 스트라델라, 토렐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콘체르토 그로소 양식을 이제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서 빠르고 느리고 빠른 세계 약장도 확실하게 이렇게 정착을 시켰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변화와 그다음에 진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간 관계상.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그로소 양식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이전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에 베네치아 학파에서 시도되었던 칸존다 수오나레라고 하는 기악 합주다 양식에서 진화된 것이에요. 물론 이것은 이제 좀 더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의 기악곡 양식을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비발디 사계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솔로 콘체르토 양식이면서 각 악장마다 비발디가 개인적으로 소네트 양식의 소네트라는 작은 조그만 짧은 시를 말하는 거예요. 단시죠, 단시.
소네트 양식이 잘못한 식구들을 매 악장에다 붙여가지고 그 악장의 음악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듣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. 이런 음악을 이제 우리는 표제 음악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후에 비발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비발디를 따라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공명을 붙인다거나 또 각 악장마다 어떤 뭐 설명을 붙인다거나 하는 그런 표제 음악적인 장르들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나오게 됐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바로크 콘체르토 양식을 오늘은 원래는 이제 맨 앞에 우리가 그 화면에서 봤던 그 1960년, 70년대 가장 유명했던 이탈리아의 그 이 바로크 합주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무지치 합주단에 의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알려진 게 됐어요, 이 곡이. 그래서 이 무지치 펠릭스 아이오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연주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, 펠릭스 아이오 같은 사람들은.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이 이제 크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죠. 그래서 비발디의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음악까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는 음악으로 정착되게 된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오늘은 파비오 비언디라는 이태리의 이제 신예 바이올리니스트죠. 1991년에 이제 이 음반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. 그 당시에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껐던 유로파 갈란테라고 하는 이 바로크 합주단을 이제 형성을 해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바이올린 솔로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이 바로크 시대 연주 기법을 따르고 있어요. 바로크 시대 연주 기법은 우리가 예를 들어 안단테라고 하게 되면 느리게 하는데 훨씬 더 느리게 연주를 해요. 바로크 시대는 라르고 그 다음에 알레고로 빠르게 연주하다 보면 비바치식으로 연주하는 그런 극적인 꽁트라스트 즉 대비를 주는 그런 연주 방식을 많이 이제 채용했다고 그래 바로크 시대는 이제 그것을 그대로 되살려서 2악장을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잠이 오는 것 같이 느리게 연주를 하고 3악장에서는 엄청나게 알레고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바체 식으로 굉장히 빠른 연주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비욘드의 지금 그 초기 모습인데 이때 한 3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. 지금은 이제 거의 뭐 60이 넘은 그런 이제 나이가 됐겠죠. 어쨌든 아주 굉장히 신선한 새로운 그 연주 양식과 연주 기법을 보여줌으로써 선풍적인 인기를 유럽에서 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한번 바로크 시대 방식의 연주 방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각 악장마다 앞으로 이제 요 악장의 음악이 나올 때 각 악장마다 이 비발디가 붙였던 그 이태리로 그 표제를 붙였던 어떤 간단한 곡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소네트 단시가 거기 붙여져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대략 한국어로 대략은 이제 그 분위기를 해석하면서 붙여놨으니까 그걸 잘 이게 보면서 이 음악을 듣게 되면은 훨씬 더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화면에다 한번 음악 연주되는 동안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게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그러면 비발디 4개 중에서 가을만 1, 2, 3악장을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